그동안 연습 많이 하셨나요? 오늘 3강에서는 실제적으로 생활용품에 수채화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퍼스 액자를 만들어 보시게 될 텐데요. 이거는 15 곱하기 15 사이즈의 캠퍼스 미니 액자입니다. 화방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그리시기에 앞서서 글씨를 같이 적으실지 아니면 그림만 그리실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구도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캠퍼스 액자가 정사각형이라면, 자, 저는 오늘 간단한 메시지도 같이 적어볼 텐데요. 조화를 3개 이렇게 얹힐 거고요. 그리고 일자형 리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림으로 채워지고요. 여기는 조화로 채워질 거예요. 종이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글자를 적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지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요. 먼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연한 색상이나 아니면 연필로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가지를 먼저 여기 새송이 들어간다 생각하고요. 가지를 연한색으로 중심 가지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대칭이 맞지 않으면 좀 어색한 느낌이 드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가지와 잎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캠퍼스는 종이와 다르게 약간의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물감이 먹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르게 되면 종이보다 더 연한 색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진하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가지들이 잎이나 가지들이 자신이 없으시면 실제물을 조금 보시고서 구도만 좀 바꿔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잎이 그리고 일자 가지는 여기서 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좀 자연스럽게 아무리 좋은 그림이더라도 그 구도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그림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감안하시면서 그리시면 조금 미흡하더라도 눈을 편안하게 하는 그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좀 다양하게 섞어 주시고요. 자연물의 특징은 어떤 색을 섞을 때마다 다 그 색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수채화를 즐기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그런 꽃과 가지 기법만을 통해서도 훌륭한 장식품이나 또 선물할 수 있는 선물용품이 되어 드릴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좋아했던 가지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다양하게 가지들을 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임팩트가 없다 생각이 들으시면 조금 강한 색상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쪽부터 왼쪽이나 오른쪽 한 곳을 정해서 시작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색감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그리고 이쪽으로 번갈아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치고 마음이 힘드실 때마다 이렇게 붓을 잡으시면 본인도 즐거우시고 또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이만큼만 그려도 사실 멋진 가지가 되죠. 일자형 리스가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서 좌우 대칭을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맞춰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자유롭게 기본 기본 틀을 놓고 그리셨다면 이제는 대칭을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만드는 리스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주 기계처럼 맞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도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팁은 색깔을 다양하게 사용하세요. 그다음에 나무의 이파리의 모양이 좀 모양을 다르게 하신다면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셨다면 조금 더 손을 좀 볼까요? 여기가 좀 맞지 않죠? 여기 좀 틀려졌던 부분도 너무 이렇게 틀린 부분들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유의하세요. 이렇게 하신 후에 목공 본드나 글루건을 이용하셔서 오늘 저는 종이컵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조화를 이용하셔도 굉장히 훌륭한 그림입니다. 목공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주시고요. 또 목공 본드를 이용해서 적당한 구도를 생각하시면서 붙여주시고 목공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주시고 이거는 가지고 계신 데코레이션 용품을 자유롭게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주시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메시지도 우리가 2차 시 수업 때 배웠던 것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서로 겹쳐 그리기를 하거나 번지기 기법을 이용하셔도 그림이 괜찮고요. 이어서 저는 번지기 기법이 쉽고 깔끔하게 쓰길 원하신다면 그냥 평상시 쓰는 글씨를 또박또박 한번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으셔서 생일 선물이나 어떤 축하 행사가 있을 때 단체 선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어서 많이 선물을 해드리기도 해요. 아이고, 행복합니다를 행사라고 적었네요. 고칠게요. 행복. 괜찮죠? 네, 완성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완성한 그림을 다시 한번 미리 해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간단한 실제적으로 조화 같은 것들을 더 꾸며보고요. 그리고 갈색이나 이런 다양한 색깔들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낙관이나 집안에 있는 스탬프들을 한번 찍어보면 더욱더 멋진 완성. 네, 두 번째 만들 생활용품은 석고 방향제입니다. 먼저 석고가루를 준비해 두시고요. 이거는 문구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의 양과
석고의 양은 1대 2입니다. 자, 물 한 스푼을 먼저 부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석고를 한 스푼 넣어 두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개어 가시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습도 양과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하시고요. 너무 정량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물이 조금 마르면 굽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 비율 안에서 좀 적당하게 우리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석고가 다 개어졌으면 석고 틀에 부어주시오. 석고 틀에 부어주시고요. 이걸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로 있는 양을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필 때는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쳐주시면 안에 있는 기포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요.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표면을. 자, 이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면 굽게 되는데요. 그때 타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석고입니다. 이제 직접 석고 방향제 그림을 그려보실 텐데요. 지난 차시에 그린 것보다는 다른 꽃을 그려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양귀비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식물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양귀비의 겉은 붉은빛을 띠고요. 그리고 속의 술은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검정이나 자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석고 방향제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라데이션이나 여러 가지 기법이 잘 적용이 되진 않아요. 다만 물의 농도를 조절해서 진하기와 흐리기로 그림을 표현하시는 게 훨씬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조금 진한 색으로 그려보고요. 그리고 아주 진한 거의 물이 없는 색상을 이용해서 붉은 것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에 술이 거의 검정에 가까운 자주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한번 줘볼게요. 이게 겉에 나온 잎이라고 하면 이게 속에 들어가져 있는 꽃술입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에 적용하실 때는 종이와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이 석고 방향제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이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그림이 수월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셔서 그래도 멋진 생활용품의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양귀비의 가지의 특징은 또 작은 솜털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것들도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이 허전하다고 느껴지면 또 작은 양귀비를 한번 그리시고 구도에 따라서 꽃술이 돌출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죠. 부분들 이런 적당하게 배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귀비의 꽃잎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생각하시고 자, 이쪽 부분을 초록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연상되시는 것들 열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기비꽃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굳혀 놓은 것들이죠. 자, 카네이션 그리고 미니 화분에 담아 봤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물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제 즐겨 쓰시는 향수나 자, 이거는 저는 자몽향을 첨가할 텐데요.
향수나 스킨로션, 뭐 방향제 등 발향 제품들을 뒤에 이렇게 톡톡 뿌려 놓으시면 이것을 흡수해서 천천히 공기 중에 발향시키기 때문에 좋은 방향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나 또 차에 걸어 두시면 굳이 비싼 값을 주지 않아도 손수 만든 장식용품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